문제 1번. 중심이 원점이고 장축의 길이가 6m, 단축의 길이가 2m인 타원 모양의 경계를 갖는 꽃밭이 있다. 하고 우리에게 타원 모양의 경계를 갖는 꽃밭을 이렇게 우리 주고 있는데, 장축이 6, 단축이 2, 그래서 3과 1이고, 그리고 이 타원의 방정식은 이렇다라고 정보를 주고 있고, 이 타원의 넓이 또한 3파이다 라는 얘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고, 그리고 이 A, B, C, D 이 4개의 점에서 접하는 성분 4개를 이용해서 이 타원의 둘레길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 둘레길과 이 꽃밭에 해당하는 타원 사이의 영역을 자투리 공간이라고 지금 그렇게 불러주고 있는 상황에서, 특별히 자투리 공간의 넓이가 최소가 되도록 둘레길을 만들려고 한다. 그렇다면 산술기와 평균 사이의 관계도 적당히 생각하면서 다음 물음에 답하라 라고 그렇게 문제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1번 이 방정식에서 dx dy를 구하시오. 그러면 우리는 양변을 x에 대해서 미분하면, 양변을 x에 대해 미분하면, 그럼 왼쪽이 9분의 2x 이렇게 되고, 그리고 2y 곱하기 dx dy가 0이다 이 식이 만들어지고, 여기에서 따라서 dx dy를 구할 수가 있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dx dy는 2y 곱하기 그 값이 마이너스 9분의 2x이기 때문에 2 약분하고 마이너스 9y분의 x이다. 이렇게 1번에 대한 대답을 가볍게 하겠다. 그리고 2번에 그 점 A에서 이 타원의 접선의 방정식을 이렇다라고 할 때 1의 결과를 이용해서 C와 D를 구하고 X절편을 구하라 라고 하고 있는데, 따라서 점 A가 X1, Y1이니까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C는 그 점에서 미분했으니까, 그러니까 에 대해 1의 결과에 의해서 C의 값은, 그러면 X자리에 X1, Y자리에 Y1을 대입해주면 그 점에서 미분계수가 나오니까 마이너스 9Y1분의 X1이다 라고 바로 이야기를 해내면 될 테니까 이렇다 라고 바로 얘기를 해주고, 그리고 따라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그 D를 구하기 위해서 접선의 방정식을 알아야 되니까, 따라서 A에서 이 접선의 방정식은, 그러면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9y 1분의 x1이다 라고 구했고, 그리고 x1과 y1을 지나기 때문에 y는 마이너스 9y 1분의 x1 곱하기 x 빼기 x1 더하기 y1 이와 같이 되고, 따라서 이 직선의 y절편이 d가 되기 때문에 d의 값은 y절편, 그러니까 정리를 해주면 9y 1분의 x1 제곱 더하기 y1, 9y 1분의 x1 제곱 더하기 y1 이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그 d를 y1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시오 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x1과 y1이 그 타원에 위에 있는 점이라서 9분의 x1제곱 더하기 y1제곱은 1이다 이 식이 성립하니까 이므로, 따라서 y1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9분의 x1을 우리가 y1로 바꿔준다면 9분의 x1의 제곱은 1 빼기 y1 제곱 이것이가 같고, 따라서 d의 값은 9분의 x1 제곱 곱하기 y1분의 1 더하기 y1 이것인데, 이 값이 1 빼기 y1 제곱 1 빼기 y1 제곱 곱하기 y1분의 1 더하기 y1, 따라서 y1분의 1이 나오고, 그리고 빼기 y1 더하기 y1, 결국 y1분의 1이 된다. 따라서 d는 y1분의 1이다 라고 d의 값을 y1에 대한 식으로 성공적으로 나타냈다. 그리고 이 접선의 x절편을 x1로 나타내시오 라고 하고 있으니까, 따라서 접선의 방정식은 C하고 D를 각각 우리가 구했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나타내주면 y는 마이너스 9y1분의 x1 x 더하기 y1분의 1이 되는데, 따라서 x절편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y에 0을 대입해서 x를 구하면 되니까 0은 마이너스 9y1분의 x1 x 더하기 y1분의 1 이 식에서 우리는 x절편에 해당하는 x의 값을 구할 수가 있는데, 9y1분의 x1 x가 y1분의 1이고, 따라서 x는 x1 y1분의 9y1 이렇게 되고, 따라서 y1 약분되고 x1분의 9이다. 따라서 이 접선의 x절편은 x1분의 9이다. 3번 자투리 공간의 넓이가 최소값을 가질 때의 x1과 y1을 구하고 그때 자투리 공간의 넓이를 구하라 라고 하고 있는데,
일단 그 자투리 공간을 결정짓는 그 양 꼭지점들의 좌표를 우리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각형, 그 접선들로 이루어진 사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가 있으니까 바로 C를 우리가 세워주면 자투리 공간의 넓이는 일단 사각형의 넓이가 삼각형 4개를 더한 건데 밑변의 길이가 x1분의 9고 높이가 y1분의 1이니까 따라서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x1분의 9 곱하기 y1분의 1 2분의 1 곱하기 x1분의 9 곱하기 y1분의 1 이게 그 하나의 삼각형이고 그것을 4개 더해주면 사각형의 넓이가 나오고 거기에서 타원의 넓이에 해당하는 3파이를 빼줘. 결국은 x1 y1분의 18 빼기 3파이 이 값인데 여기 임으로 따라서 이 값이 언제 최소가 되는가 이 값이 최소가 되려면 x1 y1 이 값이 최대가 돼야 되니까 x1 곱하기 y1이 최대일 때 넓이가 최소가 된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x1 곱하기 y1이 최대가 되는 경우를 따져야 되는데 당장 제시문에 주어진 식을 부등식을 이용하면 일단 x1과 y1은 타원이 있는 점이니까 9분의 x1제곱 더하기 y1제곱은 1이다 이것이므로 이렇게 그 산술기와 평균 사이의 관계에 해당하는 그 식을 그대로 제시문에 주어진 형태로 이용하면 루트의 rs 그러니까 9분의 x1제곱 곱하기 y1제곱 이 값은 작거나 같다 2분의 그리고 r 더하기 s 그러니까 9분의 x1제곱 더하기 y1제곱보다 이 부등식이 성립하는데 분자가 1이니까 결국 이 값은 2분의 1이 되어서 따라서 3분의 x1 y1이죠. 3분의 x1 y1은 작거나 같다 2분의 1보다 그러므로 x1 y1 그 곱은 작거나 같다 2분의 3보다 라고 부등식을 우리가 만들 수가 있고 여기서 이 등호가 성립할 때가 바로 x1 곱하기 y1이 최대값을 갖는 경우니까 등호는 그런데 이 r과 s가 같을 때 등호가 성립한다 라고 조건을 우리에게 주고 있고 그 값을 그런데 더해서 1이니까 같은 값이면 2분의 1이 되어야 더해서 1이 되니까 따라서 등호가 9분의 x1제곱과 y1제곱이 모두 2분의 1이 될 때 성립하며 이때 x1 곱하기 y1이 최대값 2분의 3을 갖는 거지. 이때 x1 y1은 최대값 2분의 3을 갖는다. 따라서 우리는 자투리 공간의 넓이의 최소값을 이야기할 준비가 다 되었다. 따라서 자투리 공간의 넓이의 최소값은 x1 곱하기 y1이 2분의 3일 때 최대값을 가질 때 최소가 되니까 2분의 3분의 18 빼기 3파이 이 값은 12 빼기 3파이 이며 이때 x1과 y1 그때 x1과 y1을 구하라 라고 하고 있으니까 이때의 x1은 9분의 x1제곱이 2분의 1이니까 x1제곱이 2분의 9이고 따라서 x1은 루트 2분의 3 x1은 루트 2분의 3 그러니까 2분의 3 루트 2 그리고 y1제곱이 2분의 1이니까 y1은 루트 2분의 1 그러니까 2분의 루트 2 y1은 2분의 루트 2 이다. 4번 문항 3과 같이 자투리 공간의 넓이가 최소값을 가지도록 둘레의 길이를 설치하겠다. 그때 F하고 F' 양 끝점을 초점으로 하고 그리고 GG'을 지나는 타원 모양의 울타리의 방정식을 구하라 라고 하고 있는데 일단 3의 경우에 해당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소값을 가지도록 둘레의 길이를 설치했기 때문에 x1과 y1은 각각 x1이 2분의 3 루트 2이고 y1이 2분의 루트 2인 상황이고 따라서 우리는 F하고 G F의 좌표가 x1분의 9와 0인데 여기에서 x1이 2분의 3 루트 2이기 때문에 그 2분의 3 루트 2를 살짝 대입해주면 x1분의 9가 2분의 3 루트 2분의 9 그래서 3약분하고 그리고 올려서 3 루트 2 F는 3 루트 2 0 이렇게 되고 따라서 F'은 마이너스 3 루트 2 0 이 두 점이 초점이고
그리고 G의 좌표가 0과 Y 1분의 1인데 역시 Y1이 2분의 루트 2이니까 루트 2분의 1이니까 Y 1분의 1은 루트 2이고 따라서 G의 좌표는 0과 루트 2 그리고 G 프라임은 0과 마이너스 루트 2 이렇게 된다라고 저렇게 이제 좌표를 잡아주고 따라서 이 F하고 F 프라임을 두 초점으로 하는 그 타원의 방정식을 구하고자 하는 타원의 방정식을 a제곱분의 x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y제곱 는 1이다 라고 이렇게 나타내면 이때 2a가 바로 장축의 길이가 되고 2a가 장축의 길이 그리고 2b가 단축의 길이가 되기 때문에 각각 장축과 단축의 길이 이때 2b는 단축이 지금 g하고 g 프라임을 연결하는 선분이기 때문에 2b는 2루트 2에서 따라서 b는 일단 루트 2다 라고 우리가 구할 수가 있고 그리고 2a 그 장축의 길이는 타원의 정의에 따라 가지고 타원이 있는 점에서 초점까지의 거리 합이기 때문에 일단은 f 프라임 g 그리고 fg 이 두 선분의 길이를 더한 것이 2a가 되지 않겠는가. 그런데 f'g나 fg나 같은 값이니까 2fg와 같은 상황이고 결국 f하고 g 이 두 점 사이의 거리 그렇게 되면 18과 1을 더해서 20이고 루트 20 따라서 이 값은 2 루트 20 따라서 2a가 2 루트 20이기 때문에 a는 루트 20이다 그렇게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겠다. 따라서 구하고자 하는 타원의 방정식은 a제곱 그러니까 20분의 x제곱 더하기 b제곱 2분의 y제곱은 1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다. 문제 2번 홍익이와 아바 엄마가 주사위 놀이를 하는데 주사위 각자의 주사위가 있고 각자의 주사위의 6개의 면에는 홍익이의 주사위에는 이런 숫자가 적혀있고 아빠의 주사위에는 이런 숫자가 적혀있고 그리고 엄마도 또 따로 주사위가 있는 상황에서 두 사람이 대결을 벌일 때 주사위를 던져서 더 큰 수가 나오는 사람이 이기는 걸로 하자. 그런 상황에서 숫자가 다 다른 숫자가 적혀있기 때문에 무승부는 나오지 않는다. 이제 그런 얘기도 해주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1번 홍익이의 주사위를 한 번 던져 나오는 수를 확률변수 x 그리고 아빠의 주사위를 한 번 던져 나오는 수를 확률변수 y라고 할 때 x와 y의 기대값 2x, 2y를 구하라 라고 하고 있는데 일단 2x하고 2y는 그 기대값은 먼저 2x 각각의 눈이 나올 확률과 그 눈의 수를 곱해서 더한 값이 바로 기대값이기 때문에 홍익이의 그 주사위의 기대값 2x는 2가 6분의 1의 확률로 나오고 그리고 4가 역시 6분의 1의 확률로 나오고 23이 6분의 1의 확률로 그리고 25도 29도 그리고 31도 각각 6분의 1의 확률로 나오기 때문에 이 값을 계산해주면 x의 기대값이 나오지 않겠는가. 그래서 6분의 1 곱하기 2 더하기 4 더하기 23, 25 그리고 29, 31 이 값을 우리가 이제 계산해주면 되고 이게 지금 6에다가 그리고 이 값이 48이 더해지고 그리고 60이 거기에 더해져서 그러면은 이게 108, 114가 되는데 6분의 114 그래서 6분의 114 하게 되면은 19 따라서 이 값은 19이다 라고 우리가 잡아내면 될 테고 마찬가지로 이 y 그러니까 아빠의 주사위를 던졌을 때 나오는 그 수의 기대값 역시 5가 6분의 1의 확률로 그리고 7이 11이 13이 그리고 35가 그리고 37이 각각 다 6분의 1의 확률로 나오기 때문에 이 값을 계산해주면 2y가 나올 것이다. 그래서 역시 계산을 살짝 해주면 6분의 1 곱하기 5 더하기 7, 11, 13, 35, 37 그래서 12와 24를 더하고 그리고 60, 72를 더하는 것이니까 6으로 나눠주면 2가 나오고 6으로 나눠주면 4가 나오고 6으로 나눠주면은 12가 나와서 그래서 12와 6을 더한 18 이렇게 되겠네. 이 값은 18이다. 따라서 2x하고 2y를 구하라. 2x는 19이고 2y는 18이다. 2번 홍익이와 아빠가 주사위 놀이를 한다면 둘 중 누가 더 유리한가?
그럼 홍익이가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따지기 위해서 홍익이가 이길 확률이 2분의 1보다 큰지 작은지를 우리가 얘기해 주면 되니까 홍익이가 이길 확률을 구해준다면, 그래서 홍익이가 이길 확률, 그러니까 x가 y보다 클 확률, 그 확률을 구해주면 홍익이가 이길 확률이 나올 테니까 이 값을 먼저 우리가 따져보면, 근데 x가 y보다 클 확률은 x는 이런 값들이 될 수가 있고 y는 그런 그 값보다 작은 값이 나와야 x가 y보다 큰 상황이 되니까 이것은 x가 2이고 y가 2보다 작을 확률, 그런 경우도 있고, 각각이 배반이니까 확률끼리 더할 거고, 또는 더하기 x가 4이고 y가 4보다 작을 확률을 또 구해서 더할 거고, 또 x가 23이고 y가 23보다 작을 확률, 그리고 x가 25 그리고 y가 25보다 작은, x가 29 y가 29보다 작다, 이런 일이 일어날 때 홍익이가 이기는 거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x가 31 y가 31보다 작다, 그 확률을 구해서 더해주면 되는데, 근데 x가 2가 될 확률이 6분의 1이고 y가 2보다 작은 수가 없기 때문에 2보다 작은 수가 나올 확률은 0이라서 첫 번째 경우는 6분의 1 곱하기 0 이렇게 되고, 역시 x가 4가 될 확률이 6분의 1이고 에다가 y가 4보다 작을 확률이 역시 0이네. 그리고 x가 23이 될 확률 6분의 1, 그리고 y가 23보다 작은 수가 이렇게 4개가 있으니까 6분의 4의 확률로 그런 일이 벌어지고, 또 x가 25가 될 확률 6분의 1에다가 25보다 작을 확률도 6분의 4, 그리고 x가 29가 될 확률도 6분의 1인데 29보다 작은 수도 역시 4개밖에 없네, 6분의 4. 그리고 x가 31이 될 확률 6분의 1, 31보다 작은 수도 역시 6분의 4. 이렇게. 따라서 그 값은 0과 0과 이 4개의 값을 더해주면 36분의 1 곱하기 0, 0, 4, 4, 4, 4, 4 더하기 4 더하기 4 더하기 4, 이렇게. 따라서 36분의 16. 그러므로 4로 나눠주면 따라서 9분의 4이다. 이와 같은 값이 나오고, 따라서 우리는 지금 한 게 홍익이가 따라서 이길 확률, 따라서 홍익이가 아빠를 이길 확률은 9분의 4이고 이 값은 2분의 1보다 작다. 이므로 따라서 누가 유리한가? 홍익이가 불리한 게임이다. 아빠가 유리하다. 라고 결론을 내리면 되겠지. 3번, 홍익이와 아빠는 매일 한 번씩 총 405일간 주사위 놀이를 하였다. 홍익이가 승리한 날이 총 200일 이상이 될 확률을 구하라 라고 하고 있는데, 그럼 405번을 경기를 한 건데 그때 200번 이상 이길 확률을 구하라. 그러면 총 405일 중에서 홍익이가 이긴 날의 수를 x라고 하면 이렇게 이제 우리는 시작을 할 거고, 홍익이가 이긴 날의 수를 x라 하면, 그러면 사실상 405번 같은 시행을 반복한 건데 그 중에 x번 홍익이가 이겼다라는 것이니까 이것은 이항분포, 이 x는 이항분포를 따를 테니까 x는 총 405번을 반복했는데 매번 홍익이가 이길 확률이 9분의 4이기 때문에 b 405의 9분의 4, 그러니까 이와 같은 이항분포를 따르며 이며, 그런데 특별히 이렇게 큰 수인 경우에, 그리고 확률을 구하는 경우에 우리는 이 x가 이항분포를 따른다, 그럼 근사적으로 정규분포를 따른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기 때문에 x는 근사적으로 평균이 NP, 그러니까 405와 9분의 4를 곱해주면 405 곱하기 9분의 4, 그러면 9, 4, 36, 9, 5, 45, 그러니까 45 곱하기 4인 180, 평균이 180이고 분산이 NPQ, 180에다가 9분의 5를 곱해주면 그럼 100 나오고 10의 제곱, 근사적으로 이와 같은 정규분포를 따른다. 따라서 x가 지금 200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을 구하는 상황이니까 x가 200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은 우리는 정규분포를 따르는 걸로 봐서 표준화시켜주면 z가 크거나 같다. 시그마 분의 10분의 x-m, 그러니까 200 빼기 180인 20. 따라서 z가 2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을 구하는 것이고,
이것은 0과 2 사이가 0.477이기 때문에 2보다 클 확률이 0.5에서 따라서 0.4771을 뺀 값. C 바로 그 확률이기 때문에 빼주면 0.0228이 나와요. 따라서 그 확률은 0.0228이다. 4번 엄마의 주사위는 각면의 자연수를 엄마가 임의로 선택하여 만들 수 있다. 그런데 제 심리 설명과 같이 18개의 면에는 모두 다른 자연수가 쓰여 있어야 한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주사위를 가지고 엄마와 홍익이가 주사위 놀이를 할 때, 그리고 아빠와 주사위 놀이를 할 때 엄마가 승리할 확률을 각각 P1 그리고 P2라고 하자. 그때 P1 빼기 P2, 그러니까 홍익이에게 이길 확률에서 아빠에게 이길 확률을 뺀 값, 그 P1 빼기 P2가 최대가 되도록 주사위의 각면의 자연수를 엄마가 선택했다라고 한다면, 그럼 그때 그 P1 빼기 P2 이 값의 최대값이 어떤 값이 되겠는가 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일단 그 주사위를 엄마의 주사위를 의 각면에 적힌 수, 각각의 면에 적힌 수를 A1부터 A6까지 일단 놓고 간다면 A1, A2, A6 이라 하면, 그러면 일단 P1 그러니까 엄마가 홍익이에게 이길 확률, 그리고 P2 엄마가 아빠에게 이길 확률, 그 확률이 어떻게 되는가를 얘기하기 위해서 아무래도 좀 어떤 수가 나왔는가를 우리가 식을 써야 되기 때문에 확률 변수를 적당히 줄 필요가 있고, 그래서 주사위를 던질 때 홍익이 그리고 아빠 그리고 엄마의 주사위에서 나온 수를 각각 XYW라 할 때, 이와 같이 일단 준비를 좀 하고, 그때 P1 그러니까 엄마가 홍익이에게 이길 확률은 일단 엄마의 주사위를 던졌는데 W가 A1이고, 그러니까 W가 A1이고, 그리고 W가 X보다 크면 그러면 홍익이에게 이기는 거니까, 그러니까 주사위를 던졌을 때 그 W가 X A1이면서 이길 수도 있고, W가 A1, A2, A3에서 A6까지 AI이면서, 그러면서 W가 X보다 크면 그럼 홍익이에게 이기는 거니까, 그러니까 A1이 나와서 이기는 경우도 있고 A2, A3, A4, A5, A6 그 각각의 경우마다 이길 확률이 쭉 나올 텐데 배반이기 때문에 그 모든 확률들을 전부 더해주면 i는 1부터 6까지, 그러면 전체 확률, 그러니까 엄마가 홍익이를 이길 확률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식을 쓸 수가 있겠고, 마찬가지로 P2도 엄마가 던진 주사위의 눈의 수가 AI가 되는데, 그 상태에서 그 수가 아빠가 던져서 나온 눈의 수보다 크면 이기는 거니까, 그런데 그 AI에서 i가 1부터 6까지 가능하니까 이 모든 확률을 더해주면 엄마가 아빠를 이길 확률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P2는 이렇게 쓰여질 것이다. 이므로 따라서 우리는 P1 빼기 P2를 P1 빼기 P2의 값을 시그마 빼기 시그마라고 쓸 수가 있으니까 i는 1부터 6까지, 그래서 하나의 시그마로 나타내주면 이 값 빼기 이 값, W가 AI이고 W가 X보다 클 확률에서 W가 AI이고 W가 Y보다 클 확률을 빼준 이 6개의 값들을 모두 더해주면 P1 빼기 P2가 나오지 않겠는가. 그렇게 일단 식을 우리가 잡을 수가 있겠다. 여기 이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이 값들이 어떤 값이 될 수 있는가, 우리가 더해야 되는 값은 이 값들인데 이 값이 어떤 값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따져야 되기 때문에, 그걸 따지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주사위에 적힌 수들을 우리가 봐야 되니까 한편 이렇게 홍익이와 아빠의 주사위에 적힌 수들은 다음과 같다 하고, 일단 수들을 우리가 좀 나열을 우리 해주면, 그러니까 지금 1부터 37까지 수들을 우리가 좀 적당히 적어주고, 그러니까 1, 2, 3, 4, 5, 6, 7, 8, 9, 10.
15, 16, 17, 18, 19, 20 그리고 29, 30 여기서 홍익이의 주사위에 적힌 눈 그 수를 동그라미로 우리가 표시해주면 2하고 4하고 그리고 23 그리고 25 그리고 29가 있고 그리고 31이 있고 그리고 아빠의 주사위에 적힌 눈의 수를 세모로 표시를 한다면 5가 있고 7이 있고 그리고 11 13 그리고 35 그리고 37 이렇게 6개 여기에서 홍익이의 주사위를 동그라미 아빠의 주사위를 세모로 표시했다 뭐 이 정도로 이렇게 우리가 적어준다면 그러면 이와 같은 수들이 지금 주사위에 적혀있다. 이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이 값은 이때 이렇게 이거 P, W가 AI이고 W가 X보다 크다. 그 확률에서 P, W가 AI이고 W가 Y보다 크다. 이 확률을 뺀 값, 이 값은 이 AI가 지금 다 다른 수가 적혀있기 때문에 이 표시된 수들은 될 수가 없고 표시되지 않은 수들이 AI가 될 수 있는 수들인데 그 AI가 어떤 값이냐에 따라서 이 값이 결정이 되겠다. 그 경우를 우리가 다 잡아줘야 될 것 같지. 여기서 AI가 1이면 그러면 이 값은 일단 던져서 AI가 1이 나올 확률이 6분의 1이니까 첫 번째 이 값은 그런데 그 상황에서 1보다 작은 수가 나올 수가 없으니까 동그라미가 없기 때문에 왼쪽에서는 그 확률은 0. 그래서 첫 번째 값은 6분의 1 곱하기 0이고 두 번째 값도 역시 6분의 1 곱하기 0인 0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거고 AI가 3이라고 한다면 그러면은 일단 6분의 1의 확률로 그 수가 나와야 되고 AI가 3이 나와야 되고 그 상황에서 그 값이 X보다 큰 수가 되기 위해서는 X가 2가 나와야 되니까 6분의 1의 확률로 그리고 역시 아빠의 경우에는 6분의 1 곱하기 세모가 왼쪽에 없으니까 3 왼쪽에 0 따라서 36분의 1이다. 그리고 AI가 6이 될 AI가 6이라고 한다면 그럼 6 왼쪽에는 동그라미가 2개가 있고 세모가 하나가 있으니까 6분의 1의 확률로 6이 나오고 그리고 6분의 2의 확률로 X가 이 값이 되면서 엄마가 이기는 거지. 그 값에서 6분의 1의 확률로 역시 6이 나오고 6분의 1의 확률로 5가 나왔을 때 따라서 36분의 1. 또 AI가 8부터 10까지 8보다 크거나 같고 10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 그런 경우에는 동그라미 2개 세모 2개니까 6분의 1 곱하기 6분의 2 빼기 6분의 1 곱하기 6분의 2인 0 그리고 AI가 12인 경우 그때는 세모가 3개 따라서 6분의 1 곱하기 6분의 2 빼기 6분의 1 곱하기 6분의 3 에서 마이너스 36분의 1이다 이렇게 되고 그리고 AI가 14부터 22까지 14보다 크거나 같고 22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그때는 동그라미가 2개 세모가 4개이기 때문에 6분의 1 곱하기 6분의 2 빼기 6분의 1 곱하기 6분의 4 그래서 마이너스 36분의 2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AI가 24 이때는 왼쪽에 이제 동그라미가 3개 세모가 4개니까 6분의 1 곱하기 6분의 3 빼기 6분의 1 곱하기 6분의 4 따라서 마이너스 36분의 1 그리고 24까지 했고 26부터 28까지 AI가 26보다 크거나 같고 28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에는 이젠 동그라미가 4개 세모가 4개 따라서 6분의 1 곱하기 6분의 4 빼기 6분의 1 곱하기 6분의 4 따라서 0 거의 다 왔고 그 다음에 30 AI가 30인 경우 그런 경우에는 왼쪽에 동그라미가 5개 동그라미가 30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리고 세모가 4개 따라서 6분의 1 곱하기 6분의 5 빼기 6분의 1 곱하기 6분의 4 36분의 1 그리고 AI가 32부터 34까지 32보다 크거나 같고 34보다 작거나 같다면 그럼 그때는 이제 동그라미가 6개가 다 들어가니까 6분의 1 곱하기 6분의 6 빼기 6분의 1 곱하기 6분의 4 그래서 36분의 2가 커지고 있고 두 가지 경우가 이제 남았는데 36인 경우 AI가 36인 경우 그때는 이제 세모가 5개
따라서 6분의 1 곱하기 6분의 6 빼기 6분의 1 곱하기 6분의 5인 36분의 1이다 라고. 또 AI가 38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그때는 6분의 다 들어가니까 6분의 1 곱하기 6분의 6 빼기 6분의 1 곱하기 6분의 6인 0이다 이렇게 임으로. 그래서 그 각각의 수가 AI가 얼마냐에 따라 가지고 어떤 수를 적어서 어떤 수가 나왔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더해야 되는 그 6개의 수들이 될 수 있는 값은 이런 값들인데, 그런데 그 값이 최대가 되려면 큰 값을 많이 더해야 되니까 가장 큰 값이 36분의 2가 있고, 이 값이 최대 32, 33, 34 그 3개의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최대 3번 더해질 수가 있고, 그걸 우린 다 더해야 되고, 그 다음으로 큰 수가 36분의 1인데 36분의 1이 여기 하나 나타나고, 또 여기에 또 2번 나타나고, 여기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총 6개 중에서 3개를 36분의 2로 더해야 되고, 나머지 3개를 36분의 1로 우리가 그 값이 나오게끔 AI를 정해주면, 그럼 이 값이 최대가 되겠다. 그 생각을 이제 이 정도면 결과만 써주면 인정을 받을 것 같으니까, P1 빼기 P2의 최대값은 36분의 1을 3번 더하고, 그리고 36분의 1을 역시 3번 더한 값인, 따라서 4분의 1. 그러므로 4분의 1이다. 이제 3번 문제가 길기 때문에 이렇게 읽어보면 이 상황은 일단 이와 같은 그림을 같이 주고 있으니까, 반지름의 길이가 R0인 구가 어떤 원뿔 모양의 그릇에 이렇게 담겨 있다. 근데 이 구 안에는 물이 가득 담겨 있고, 그리고 중심에서 원뿔의 꼭 지점까지의 거리는 R0일 때 3R0, 그렇게 3배가 된다. 그와 같은 모양의 그릇이다 라는 얘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고, 그런데 이 구에서 매초 3분의 파이씩 물이 빠져나가서 t초 동안 3분의 파이 t만큼의 물이 빠져나가게 되는데, 그 빠져나간 물이 그 아래쪽을 즉각적으로 채우고, 그리고 이 구는 계속 접하는 채 이렇게 이제 내려가겠지. 그래서 이런 모양으로 점점 바뀌지 않겠는가. 그래서 물의 양이 빠져나가니까 이 풍선의 반지름의 길이는 점점 작아지기 때문에 뭐 이렇게 그림이 이제 만들어지는 상황인데, 그래서 그렇게 물이 바깥으로 나가서 이 아래쪽에 비어있는 부분이 완전히 없어질 때, 접하는 곳까지 물이 가득 찰 때, 그때까지 걸린 시간을 T1이라고 할 거고, 그때 그 구면의 반지름의 길이를 R1이라고 하겠다. 이제 이런 상황. 그런 상황에서 특별히 그렇게 T1의 시점에서 지금 이와 같은 반지름이 R1이고, 그런 상황에서 여기 이 부분까지 물이 지금 가득 차 있는 거고, 그때 특별히 구의 중심에서 꼭지점까지의 선분을 봤을 때 그 거리가 x가 되는 점 P를 지나고, 이 원뿔의 밑면과 평행한 평면으로 구면을 잘랐을 때 생긴 이 단면의 넓이, 그러니까 이것과 수직인 평면으로 잘랐을 때 생긴 단면의 넓이를 SX라고 하자. 뭐 이런 상황에서 그렇다면 하고 이제 물음에 답하라 라고 문제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문제를 풀어본다면 1번 시각 T에서 물풍선의 반지름을 R이라고 할 때 그 R을 R0 그리고 T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시오 라고 하고 있는데, 일단 변하지 않는 건 그 물의 양이니까 시각 T에서의 물의 그 그릇에 담겨있는 물의 총량은 물풍선에 담겨있는 물의 양, 물풍선에 담겨있는 물의 양이 3분의 4 파이 R 세제곱이니까 9의 부피, 그것에다가 T라는 시간이 지나는 동안 그 빠져나간 물의 양이 3분의 파이 T다라는 조건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물이 빠져나간 물의 양인 3분의 파이 T, 이 값을 더한 것이 처음 물의 양과 같지 않겠는가. 그래서 3분의 4 파이 R 0의 세제곱, 이거가 같다. 그래서 이 식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건 바로 우리가 제시를 해주면 될 것 같고, 이것 임으로 이렇게. 따라서 여기서 R0을 R0에 대한 식으로 이제 정리만 해주면 되는 거니까, 양변을 3분의 파이를 나눠서 없애고 4로 나눠주면, 그리고 t를 넘겨주면, 따라서 R 세제곱은 R0의 세제곱 빼기 4분의 t 이렇게 쓰여질 테고, 따라서 R의 값은 하고 결과가 나오는 상황이네. R0의 세제곱 빼기 4분의 t의 3분의 1제곱인 세제곱은 이 값이다. R0의 세제곱 빼기 4분의 t이다 라고 1번에 대한 대답을 해낼 수가 있겠다. 2번 sx를 R1과 x의 식으로 나타내시오 라고 하고 있는데, 그림을 다시 보면 sx, 그러니까 이 원의 넓이
이건 반지름의 길이가 현재 R1이기 때문에 중심 이 점하고 이렇게 연결해서 이 길이가 R1이고 이 길이가 R1이고 그리고 이 높이가 X? 그럼 이 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루트에 R1제곱 빼기 X제곱 이렇게 될 테니까 이것이 이 원의 반지름의 길이고 따라서 이것의 제곱에다가 파이를 곱한 값이 SX일 거다. 이제 이 정도의 생각으로 역시 가볍게 적용을 해주면 그럼 이번에 그림을 하나 그려주고 구면이 있고 중심이 있고 그리고 이 길이가 X 직각 그리고 여기 단면 이 길이가 R1 이 정도의 그림을 그려주고 그래서 그 단면에 해당하는 단면을 이루는 원의 반지름의 길이 그 반지름의 길이를 R이라 하면 그럼 피타고라스에 의해서 R제곱이 R1의 제곱 빼기 X제곱 이므로 따라서 넓이 SX는 파이 R제곱 따라서 파이 곱하기 R1의 제곱 빼기 X제곱이다. 이 정도로 써주면 역시 SX를 R1과 X로 잘 표현해냈다. 3번 시각 테일에서 빠져나간 물에 잠긴 물풍선의 부피를 R1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시오 라고 하고 있는데 그림에서 지금 물에 잠긴 물풍선의 부피는 이 부분이니까 이 부분의 부피를 구하라 라고 문제가 나오고 있는 것이고 그럼 당장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단 단면의 넓이를 우리가 이미 구해놨기 때문에 그러니까 적분 구간을 먼저 좀 잡아줘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처음에 문제의 처음에 여기 그 그릇에 담겨있는 구가 있고 반지름의 길이가 여기가 R0 그리고 이 높이가 3R0이다 라고 조건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 각을 우리가 세타라고 한다면 저 각이 아무래도 필요할 테니까 그래서 그림에서 이렇게 이 세타에 대한 코사인 값은 그럼 3R0분의 R0 그러니까 결국 3분의 1이다 이것이므로 이 정도를 일단 저 각을 우리가 좀 잡아주고 그리고 나서 따라서 하면서 다시 T1일 때의 상황을 보면 그릇이 있고 그대로 이제 따라서 그린다라고 한다면 접점이 있고 구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이 부분의 부피를 알고 싶은데 구의 중심이 여기 있고 이 길이가 R1 그리고 이 수직에 해당하는 이 높이 그러니까 T가 T1일 때 구의 중심에서 수면까지의 거리 이 각이 여기 역시 세타가 되기 때문에 세타로 표시해주고 따라서 R1 코사인 세타 따라서 3분의 1 R1이다. 이 정도만 좀 잡아주면 그럼 이제 식을 만들 준비가 됐네. 따라서 그 잠긴 그 물풍선의 그 부분의 부피는 그것은 인테그랄 그 거리가 x만큼 떨어진 곳에 해당하는 단면의 넓이 sx를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그것을 접근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3분의 R1부터 R1까지 3분의 R1부터 R1까지 sx를 접근하면 그 부피가 나오니까 이 값이다 라고 이제 식을 만들어서 계산을 끝내주면 그런데 sx가 파이 곱하기 R1의 제곱 빼기 x제곱 이거 이 계산을 부정적분이 R1의 제곱 x 빼기 3분의 x 세제곱 여기에 R1을 대입하고 3분의 R1을 대입해서 빼줄 거니까 따라서 그 값은 파이 곱하기 R1을 대입해주면 R1 세제곱 빼기 3분의 R1 세제곱 여기에서
파이 곱하기 3분의 R1을 대입해주면 3분의 R1 세제곱 빼기 81분의 R1 세제곱 이렇게 되겠네. 이거. 따라서 3분의 2 R1 세제곱에서 이거 빼주면 3분의 R1 세제곱 더하기 81분의 R1 세제곱. 그래서 81분의 27 더하기 1, 28 파이 R1 세제곱 이것이다 라고 그렇게 3번에 대한 대답을 해낼 수가 있겠다. 4번 R형이 5일 때 시각 T를 구하시오. 그럼 당장 어쨌든 일정하게 변하지 않은 것은 물의 양이기 때문에 R형이 5라고 한다면 그럼 그릇에 담겨있는 물의 양은 파이 3분의 4 파이 R0의 세제곱 따라서 3분의 4 파이 곱하기 5의 세제곱 125 이것인데 특별히 t가 t1일 때 그때 물의 양을 우리가 식으로 나타낼 때 그 물의 양은 일단 9의 부피 그러니까 3분의 4 파이 R1의 세제곱 9의 부피에서 물에 잠겨있는 부피를 뺀 이 수면을 기준으로 위쪽 부분의 부피 그 물에 잠겨있는 부피가 이 값이니까 빼기 81분의 28 파이 R1 세제곱 이것이 수면 위쪽의 물의 부피고 더하기 이렇게 그리고 수면 아래쪽에 있는 물의 부피는 그럼 그 원뿔의 부피하고 같으니까 그때 반지름의 밑면의 넓이가 반지름의 길이가 이게 R1이고 이 길이가 3분의 1 R1이면 이 길이가 3분의 2 루트 2 R1 그러니까 이것을 더하기 그때 그 뿔의 부피가 3분의 1 곱하기 밑면의 넓이 파이 그 다음 반지름의 길이의 제곱 R1 제곱 빼기 3분의 1 9분의 1 R1 제곱 이것이 이제 밑면의 넓이고 높이가 전체 이 3R1인데 그 중에서 3분의 1 R1을 뺀 3분의 8 R1 이렇게 되겠네. 곱하기 3분의 8 R1 이것이다. 임으로 이렇게. 근데 그 두 개의 값이 같기 때문에 따라서 이것을 정리한 그냥 식을 그냥 일단 쓸까? 3분의 4 파이 R1 세제곱 빼기 81분의 28 파이 R1 세제곱 더하기 3분의 파이 R1 제곱 빼기 9분의 1 R1 제곱 3분의 8 R1 이 값은 이 값과 같다. 3분의 4 파이 곱하기 125와 같다. 이 식을 풀어주면 R1이 나오지 않겠는가. 그래서 R1을 먼저 우리가 좀 잡아주면 따라서 이게 81분의 27 곱하니까 108 에서 81분의 28을 빼주면 81분의 80 81분의 80 파이 R1 세제곱 더하기 이 값이 9분의 8 R1 제곱 그리고 거기다가 3분의 8 R1 곱해주면 27분의 64에다가 8을 곱하니까 81분의 64 81분의 64 파이 R1 세제곱 이 두 개의 값을 더한 게 3분의 4 파이 곱하기 125 따라서 이 값이 81분의 144 81분의 144 파이 R1 세제곱이 3분의 4 파이 곱하기 125 그래서 R1 세제곱은 하고 우리가 식을 쓸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파이 지워지고 그리고 3 약분하고 그래서 27로 바꿔서 144분의 4 144분의 4가 있고 그리고 27 125 이렇게 그런데 R1 세제곱이 한편 우리가 이미 1번에서 끌어낸 것이 1에서 R1의 세제곱이 R0의 세제곱 빼기 4분의 T1이 되기 때문에 이므로 그리고 R0이 지금 5이기 때문에 따라서 125 이 식은 125 빼기 4분의 T 빼기 4분의 T의 값이 이가 좀 약분을 좀 해주면 4 약분하면
4, 32, 4, 이게 24, 36분의 역시 27되었군 하고, 그러면 4분의 3 따라서 4분의 3 곱하기 125, 따라서 4분의 t의 값은 4분의 1 곱하기 125, 그러므로 t의 값은 125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다.